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7월 FOMC가 막을 내렸는데요. 기준금리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환호하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네, 실적보다는 FOMC를 시장이 기다렸던 걸까요? 일단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로 시장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 보내온 시그널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이 간밤 전해왔던 주요 코멘트들 체크하고 가시죠. 그럼 이어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상황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입이 시장을 띄웠습니다. 다우지수 0.24%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2.64% 그리고 1.58% 강세였습니다. FOMC 성명서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에 나왔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오후 2시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는데 기자회견 내용은 조금은 덜 비둘기파적인가라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래도 최근 기술주가 워낙 약세 흐름을 이어갔던 터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된 만큼 중소형주의 주가 지수 러셀 2000도 0.51% 상승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1%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강하게 시사가 됐고요. 특히 파월 의장 이제 고용시장도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이날 고용 관련 지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2분기 단위 노동 비용이 0.9% 오름세를 1년 전에 비해 보였는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그리고 ADP가 7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7월 고용이 12만 2천 건 증가했다라고 했는데요. 예상치 15만 건보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 경기가 고용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하면 임금 상승률이 4.8%를 기록한 건데요.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는데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자극에 대한 우려도 덜어내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입이 어떻게 시장을 띄웠는지 파월 의장의 발언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9월 인하 시그널을 파월 의장이 보냈는데요. 이르면 다음 회의인 9월에 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금리 인하하기 적절한 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도 했지만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면서 조금은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분기 인플레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집중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면서 체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 도달에 완전히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용 시장이 좀 위험하다 느껴지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도 함께 보시죠. 일단 초록불이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강한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애플이 1.53%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좀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했었죠. 호실적이긴 했습니다만 클라우드 매출 부분이 아쉬움을 남기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했었는데 정규 거래에서도 1%가량의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12%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주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지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사실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계속해서 엔비디아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라면서 엔비디아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파벳 0.83% 그리고 메타 실적 발표 전에 2.34%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 테슬라 모두 강하게 오름세를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실적 발표한 메타의 실적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정규 거래에서는 2% 넘게 올랐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랩이 항상 메타의 발목을 잡아왔었는데 2분기에도 손실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은 손실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간외 거래 움직임 한번 보시죠. 실적이 발표된 이후 시간외에서 강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4.55%가량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훈풍이 분 만큼 퀄컴의 실적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장 마감 후에 퀄컴의 2분기 실적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나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퀄컴 마찬가지로 시간외 거래 확인을 해봐야겠죠. 시간외 거래 움직임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5.5% 강한 상승세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메타와 퀄컴 확인해 봤는데요. 장 중에 또는 장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잉, 매출과 적자폭 모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올랐죠. 왜 그런가 보니까 이분 때문이었습니다. 신임 CEO로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우주항공계의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기대가 보잉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마나는 건강보험 회사가 되겠는데요. 10% 넘게 급락했죠. 약한 가이던스에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핀터레스트 2분기는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면서 주가 마찬가지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반도체 관련주가 훈풍을 불었었는데 사실 어제부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유럽 쪽에서나 일본 쪽에서나 좀 강세를 보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이슈 때문인데요. 미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서 핵심 동맹국은 제외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ASML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ASML의 주가 5.56%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에는 ADR이 상장이 돼 있는데 8%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도 도쿄 일렉트론이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그러면서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7.41%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도 살펴봐야겠죠.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채금리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뚝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하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은 4%대까지 내려왔고요. 2년물도 4.2%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오늘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의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장 마감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오후 2시 기점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달러 기조가 나타날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국제유가, 국제금값도 오늘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시 기점으로 계속해서 금값이 강한 상승세 차트가 좀 바뀌었네요. 금값이 2시를 기점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기에 매력적인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인하 가능성이 시사되자마자 튀어오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WTI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것을 드디어
WTI가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4.26%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준에서 7월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9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국채도 국채 가격 기준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이제 이번 주 현지 시간 금요일 날 발표되는 7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또 어떤 추가적인 시그널을 보낼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뉴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월가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비둘기적인 색채를 강하게 띄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과 시장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대체로 파월 의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비둘기 면모를 과감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데이터의 통째성, 진화하는 전망, 위험의 균형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뢰 상승과 견고한 노동시장의 유지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 테스트가 충족한다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가와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9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시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기대 경로에 맞춰 둔화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가 강하게 이슈되고 고용시장 상황이 현 상황에서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가 9월 회의 때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리 인하 조건도 얘기한 것이죠. FOMC 위원들은 이달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반수는 금리 인하에 반대했고 결국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 역시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눈에 띄는 포인트는 파월의 멈칫이었습니다. 그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데이터가 제 역할을 한다면 9월에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고개를 끄덕거렸고요. 파월로 50bp 인하가 가능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 당장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몸집으로는 9월 25p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준 성명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 2% 목표를 향해 일부 추가 진전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성명서에서는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아울러 연준은 성명에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위원회는 이중 충무의 양쪽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신체 리스크에 좀 더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죠.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무려 2.64%나 뛰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심지어 4.55%까지 낮았습니다. 시장은 이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죠. 헤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로 반영하고 있고 11월은 현재보다 50bp 인하 가능성도 74%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12월 현재보다 75bp 인하 가능성은 74.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ADP가 민간 고용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밝힌 점 그리고 재무부가 국채 발행 규모 유지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당히 떨어진 점도 이날 호재로 작용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연준의 임무는 100% 물가 안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고용 둔화 쪽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발언을 계속해왔는데요. 오늘 고용시장이 점차 완만하게 둔화하는 시사가 나온 것입니다. 미국 고용업체 ADP에 따르면 7월에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2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만 명도 밑돌았습니다. 특히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4.8%로 2021년 7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6월보다도 0.1%포인트 하락한 것이죠. 특히 임금 상승을 동반하는 이직자의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7.2%로 전월 상승률 7.7% 대비 크게 둔화했습니다. 임금이 더는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화된 것입니다.
여기에 재무부가 국채의 입찰 규모를 유지한 것도 호재였습니다.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무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회수 부족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날 시장 예상과 달리 2분기 연속 국채 발행 규모를 유지한 것입니다. 자칫 장기물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 금리가 다시 칠 우려가 컸는데 재무부가 발행 규모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이죠. 이런저런 격정사가 오늘 펼쳐졌던 것입니다. 가장 득을 본 건 빅테크인 것 같습니다. 기술주 랠리가 이어질까요? 네, 반도체주가 오늘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국제금리가 하락한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스케일러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여기는 엔비디아를 취급하고 있는 AMD가 전날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한 것도 반도체 업계에 낙관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MD는 4.36%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12.82% 상승하며 이달 손실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안홀디스 ADR은 8.4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7.08% 급등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08% 하락했는데요. MS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둔화한 게 문제였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은 19% 늘어난 28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휩도는 실적이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이제 가시화됐고 그간 선반영했던 빅테크 주식들이 앞으로 A와 관련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긴장 고도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마네이는 자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예가 안설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동 위기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